당첨 복권 2장을 포함하여 5장의 복권이 들어있는 상자에서 갑과 을이 당첨 복권이 이렇게 2장이 들어있고 나머지 3장은 당첨되지 않는, 여기서 갑과 을이 차례로 복권을 한 장씩 임의로 뽑는다. 자, 갑이 하나를 뽑고 을이 또 이렇게 하나를 뽑는데, 뽑은 복권은 다시 넣지 않는다 했다. 그게 뽑은 복권은 다시 넣지 않는다. 당첨된 사람이 한 명일 때, 자, 갑이 한 장 뽑고 을이 한 장 뽑으면 당첨되는 사람이 2사람일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한 명이 당첨되지 않을 수도 있고, 경우가 다 있잖아요. 이제? 그런데 뭐라고 해놨어? 당첨된 사람이 한 명일 때 제한해놨지. 요런 게 조건부 확률이다. 전체 경우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한된 그 경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예전에 이런 게 있지. 주사위를 한 개 던졌을 적에 소수의 눈이 나왔을 때 이렇게 해요. 그럼 소수의 눈은 2, 3, 5가 있잖아. 소수의 눈이 나왔을 때 이 말은 주사위는 1부터 6까지가 다 나올 수 있는데 나머지는 생각하지 말고 요것만 생각하시오. 제한하는 거예요. 전체를 제한하는 거예요. 그때 홀수가 나올 확률은 하면 3가지 중에 2가지다 이렇게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2장을 뽑으면 이렇게 한 장씩 해서 2장을 뽑으면 둘 다 당첨이 되는 경우도 있고 둘 다 당첨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지금같이 한 명은 당첨이고 한 명은 당첨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이렇잖아. 그런 경우를 다 생각하라 이 말이 아니고 한 명만 당첨되는 것을 생각하라. 요 3개 중에서 생각하라 이 말이야. 그럼 한 명만 당첨되는 거는 갑이 먼저 당첨이 되고 을이 당첨이 되지 않거나, 또는 을이 당첨이 안 되고 갑이 당첨이 되거나, 이런 2가지 경우 있잖아요. 갑이 뽑고 을이 뽑는 거예요. 한 명만 당첨되겠어요. 그럼 먼저 갑이 당첨되는 경우는 이제 앞에 먼저 뽑는 거를 갑이 됐으니까 5분의 3 이렇게. 그럼 뽑은 거는 넣지 않는다 했지. 그럼 요거 하나가 없어졌지. 그럼 4개 중에 이제 을은 당첨되면 안 돼. 4분의 3. 또는 반대로 이제 갑이 당첨 안 돼야죠. 5분의 3. 그럼 요게 하나 없어졌지. 4분의 2니까 요거는 2분의 1이다. 이게 전체예요, 전체. 이 경우 중에서 그 사람이 을일 확률을 구하라. 을이 당첨되는 거야. 을이 당첨되는 게 요거지, 요거. 요 확률이 분자에 그대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요거 더하기 요거 분의 요거. 그게 이제 조건부 확률. 다섯 개 중에 3개. 어? 뭐라고? 당첨 안 되고 그 다음에 당첨되는 거. 당첨 안 되는 건 5개 중에 3개 있죠. 가에? 갑? 아, 이게 당첨돼야 되니까 당첨된 2개지. 이렇게. 요거 더하기 요거 분의 요거. 조건부는 내가 지금 푸는 문제가 조건 확률이네. 그것만 알아볼 수만 있으면 돼. 그거를 못 알아봤거든요. 이제 문제가 어려워. 두 사건 AB에 대해서 PA가 0.9. 자, PA는 0.9. 자, PB 바 A라는 것은 PA 분의 PA 교 B를 나타내죠. PA 분의 PA. B가 일어날 확률이야. A가 일어난 상태에서. 그래서 A가 분모로 가는 거거든요. A가 일어난 상태에서 B가 일어나는데 A가 이미 일어나 있기 때문에 B도 일어난다.
요 확률이 0.7이다. 그래서 여기서 PA 교 B가 요게 0.9니까 0.9 곱하기 0.7. 그럼 97이 63이니까 0.63이다. 구하라는 게 그거. 자, 124. 오른쪽과 같이 1, 2, 3, 4 중 한 개의 수가 각 꼭지점에 모이도록 만든 정사면체. 정사면체는 던지고 나면 이런 식으로 바닥에 딱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 꼭지점 여기다 숫자를 먼저 짜. 그래서 이제 그 숫자를 표시나게 하려고 한 꼭지점에 이렇게 4, 4, 4 이렇게 네. 그러면 요 눈은 4 이렇게 그리는 거고. 주사위 같으면 이제 윗면에 이렇게 딱 있으니까 그냥 숫자를 하나씩만 알아서 적으면 1 나오면 1 이렇게 보면 되는데, 정사면체는 그렇게 볼 수 없으니까 한 꼭지점에 같은 숫자를 모이게 해서 그거를 던졌을 때 나온 눈이다 라고 이렇게 봅니다. 4의 약수인 사건을 A. 자, A는 4의 약수를 했네. 4의 약수는 뭔데? 1, 4, 1, 2, 4. 4의 약수는 1, 2, 4다. 그 다음 2의 배수인 사건이 B. 자, B는 2의 배수네. 1, 2, 2의 배수니까 2, 4. 이때 두 사건 AB가 서로 독립인지 종속인지, AB가 서로 독립인지 종속인지는 뭘 알아보라 했냐면 요것만 잘 기억하면 된다 했지. PA 교 B를 계산하라 했지. 자, 그게 PA, PB를 곱했는 거하고 같으면 독립이 되는 거고 다르면 종속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쉽다. 억수 쉬워 이거. PA 교 B가 PA와 PB를 곱했는 거하고 같은지 다른지 그것만 조사하면 돼요. 자, 그럼 PA 교 B는, A 교 B는 2하고 4지. 그럼 2하고 4 두 개니까 확률이 얼마? 3분의 1이죠. 6개 중에 2개 있어요. 주사위를 던졌을 적에 PA 교 B는 2 또는 4가 나올 확률을 의미합니다. 그럼 주사위가 1부터 6까지 중에 6개 중에 2개니까 6분의 2, 즉 3분의 1이다. 자, 그거는 PA, PB를 곱했는 거죠. 요거는 6개 중에 3개니까, 다시. 지금 주사위 아니고 4면체지. 2, 3은 4개 중에 2개지. 1, 2, 3, 4, 4개 중에 2, 4, 2개니까 이건 4분의 2, 즉 2분의 1이죠. 그 다음 요거는 4분의 3이지. 4개 중에 3개니까 이건 4분의 3. 주사위가 아니다, 그래? 이건 4개 중에 2개니까 2분의 1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8분의 3. 요거는 8분의 4. 이게 다르지? 그래서 이게 종속이다. 빨리 나오느라. 자, 두 사건 AB가 서로 독립이고, 자, 이 말은 왜 줄까? PA교 B를 계산을 하면 그게 PA랑 PB를 곱했는 거와 같다. 그런 의미로 주는 거예요. 독립이고. 그럼 뭘 구하라 했는데? PA 교 B 구하라 했는데. 그럼 끝났네. PA, PB 곱하면 되니까. 0.8하고 0.1을 곱하면 요게 되니까. 0.48이다. 됐냐? 126.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질 때 6의 약수의 눈이 2번 나올 확률. 자, 이거는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는 거야. 독립시행의 확률. 6의 약수는 1, 2, 3, 6이다. 그럼 이렇게 될 확률이 얼마야? 3분의 2가 되지. 6개 중에 4개니까. 내가 주사위를 3번을 던질 건데, 한 번을 탁 던지면 그때 눈이 6의 약수가 되는 확률이 3분의 2가 돼요. 한 번 던질 때마다 확률이 3분의 2야. 그런데 3번 중에 2번이 나와요. 2번.
자, 이런 거고 빨리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이네. 이게 빨리 느낌이 와야 돼. 자, 3번 중에 6의 약수가 어디 나오냐면 여기 나오고 여기 나오고 여기 안 나오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 자, 주사위를 던지는 거는 독립이지. 그러면 이 확률이 얼마냐면 요 나오는 확률은 여기 3분의 2가 2개 곱해져 있고 3분의 1이 하나가 곱해져 있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지. 독립이기 때문에 그냥 순서대로 곱하면 돼. 곱하면 되는데 동그라미 2개 곱해 하는데 똑같지. 이 확률이 똑같은 거야 계속. 그럼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된다. 이런 의미잖아. 그럼 봐. 3분의 2가 2번이 곱해질 거고 왜? 이 확률이 2번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3분의 1이 한 번이 곱해져. 근데 똑같은 게 몇 개 나와? 3개 나오지. 그 3개를 곱하기 3 이게 아니고 요 3군데 중에 6의 약수가 나오는 2군데를 결정하는 방법 이런 의미지. 그래서 그거를 3C라고. 물론 계산하면 3이거든요. 3C 1과 같으니까. 또 요게 왜 3C가 나오고 왜 3분의 2 제곱이고 3분의 1 한 번 곱해진다 하는가. 요거를 의미를 잘 이해를 하면서 다시 할게. 독립인 사건이에요. 독립인 사건. 주사위를 던지는 거는 독립이야. 그런 독립인 사건을 3번을 내가 시행을 할게요. 그럼 3번 중에 2번만 나와요. 그럼 어딘가 2개는 3분의 2가 곱해질 거고 한 번은 3분의 1이 곱해질 거예요. 3분의 2가 아닌 게 3분의 1. 그럼 3군데 중에 3분의 2가 2군데 나와야 되는데 그 2군데 나오는 횟수를 정하는 방법이 3C이다. 이런 거를 독립시행의 확률이다. 독립시행의 확률. 독립시행의 확률은 책에 있는 공식 그 복잡하듯이 보이는 그 공식을 자꾸 외우려 하지 말고 금방 했던 요 뜻만 잘 알고 독립시행의 정리에 그러면 P가 몇 번, Q가 몇 번 합해서 3번이 나와야 돼. 근데 이 2번 나오는 횟수 2번을 정하는 방법은 3번 중에 2번 3번 중에 2번. 됐나? 독립시행의 정리. 그것도 시험 그냥 내면 돼. 어느 학급에서 피아노를 배운 적이 있는 학생은 전체의 5분의 3. 이 문제를 자꾸 설명하면 자꾸 헷갈려요. 조건부 확률 문제인데 이걸 자꾸 설명하면 헷갈려요. 자, 이 학급이 있어서 학급. 이 학급에 피아노를 배운 사람도 있을 거고 피아노를 배운 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남자도 들어있을 거고 여자도 들어있을 거고 전체 인원수는 몰라. 인원수는 모르는데 피아노를 배운 사람이 전체 5분의 3이니까 이만큼은 다 피아노를 배운 사람. 이게 전체의 5분의 3이었다. 피아노를 배운 적이 있는 학생은 전체의 5분의 3이다. 즉 60%지. 10분의 6이니까 이제 만약에 전체 100명 같으면 한 60명이 여기 60명이 피아노를 배웠다. 잠시 기다려. 어? 그냥 니를 가까이서 보고 싶어. 빨리 이리 와. 나 잤다고 안 했다. 그냥 가까이서 보고 싶다고 했다. 빨리 와. 여기까지 이해됐다, 그지? 그럼 요 안에는 봐. 요 60, 전체 60%는 요 안에는, 요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 다 피아노를 친 적이 있는 사람들. 맞지? 피아노를 친 적이 있는 사람들. 그럼 피아노 쳐본 적이 없는 사람들. 요 바깥쪽에 있는 바깥쪽. 그 다음에, 피아노를 배운 적이 있는 여학생. 그 피아노를 배우는 여학생은 어디에 들어있겠노? 당연히 피아노를 배운 요 학생들 중에 들어있겠지. 요 안에는 피아노를 배운 사람이 없으니까
피아노를 배운 적이 있는 여학생이기 때문에 요 안에 지금 남자, 여자가 구성되어 있지. 어떤 남자, 여자? 피아노를 배운 남자, 피아노를 배운 여자들이 요 안에 다 들어있거든. 그 중에 피아노를 배운 적이 있는 여자들이 요만큼 있겠지. 그게 전체의 7분의 3이야. 전체의 7분의 3. 그럼 전체 수는 결정이 되어 있을 거야, 그지? 그 중에 5분의 3은 요 파란색 요 안이고, 그 중에 7분의 3이 요만큼. 주사위를 하나를 던질 때, 소수의 눈이 나왔을 때, 요거 중에만 보는 거야. 1, 2, 3, 4, 5, 6 전체 다 보는 게 아니고, 요거 중에만 보는 거야. 그 중에 홀수일 확률을 구하시오 하면 3분의 2다. 요거는 이해되지? 그건 똑같은 말이야. 여기 있는 학생들 분의 여기 있는 학생들. 그게 바로 이 학급에서 임의로 뽑은 한 명이 피아노를 배운 적이 있는 학생일 때, 임의로 뽑으면 피아노를 배운 적이 없는 학생일 수도 있고, 피아노를 배운 적이 있는 학생일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근데 거기에 다 생각하라는 게 아니고, 피아노를 배운 적이 있는 학생일 때 한정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건 다 조금 하겠죠. 즉, 요거를 전체로 보시오. 요 세 개를 전체로 보시오. 이거 같은 거예요. 그 중에, 자, 잘 봐라. 그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은 했어. 그럼 여학생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 이 학생을 묻는 게 아니고 지금 요 안에서 여학생이잖아. 그럼 그거는 피아노를 배운 여학생. 이 학생 수는 전체의 7분의 3이야. 그럼 전체를 뭐 몇 명인지 모르니까 전체를 S를 하자. S의 5분의 3 이게 요만큼 학생 수다. S의 7분의 3 그게 요만큼의 학생 수다. 이거 전체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약분해버리면 7분의 5가 됩니다. 분모를 전체 학생으로 보면 안 돼. 전체 학생 수를 보면 되는 게 아니고 피아노를 배운 적이 있는 학생을 전체 학생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서 그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은 그냥 여학생이 아니고 내가 지금 이 학생 중에만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여학생 어떤 여학생? 피아노를 배운 적이 있는 여학생이다. 자, 이제 문제를 이제 풀이 다 끝났다. 이게 답이다, 그지? 끝났고 문제를 천천히 읽을 테니까 요 의미라는 건지를 잘 이해를 해봐. 자, 처음부터 어느 학급에서 피아노를 배운 적이 있는 학생은 전체의 5분의 3. 전체의 5분의 3이야. 그럼 몇 명이 딱 결정이 되지? 즉, 요 학생 수가 딱 결정이 되는 거야. 얼마만큼? 요만큼. 그 다음에 피아노를 배운 적이 있는 여학생이다. 피아노를 배운 적이 있는 여학생, 이거 바깥에는 한 명도 없어. 여기만 있다. 그럼 요 여학생 수가 전체의 7분의 3. 전체의 7분의 3. 3개 중에 2개 하듯이 이만큼 중에 이만큼.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요거구나, 요거. 이해됐죠, 이제? 이게 애들 많이 헷갈려요. 여기서 그냥 여학생으로 했지만 이 여학생은 피아노를 배운 적이 있는 학생들 중에서 뽑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피아노를 배운 여학생들. A 주머니에는 흰 공이 1개, 검은 공이 1개. 그 다음에 B 주머니에는 흰 공이 2개, 검은 공이 1개.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 두 주머니 A와 B에서 임의로 각각 공을 1개씩을 꺼내. 여기서 1개를 꺼내. 여기도 1개를 꺼내. 자, 이제 잘 봐라. 각각에서 임의로 공을 1개씩 꺼냈더니 흰 공 1개와 검은 공 1개에 이었을 때 이렇게. 요거를 딱 보자마자 족구보다 하는 게 바로 감이 와야 돼. 자 봐. 내가 여기서 1개 뽑고 여기서 1개 뽑으면 흰 거 1개, 흰 거 1개 이렇게 흰 거만 2개를 뽑을 수도 있어. 검은 거 1개, 검은 거 1개, 검은색만 2개를 뽑을 수도 있잖아. 검은 거 1개, 흰 거 1개 이렇게 뽑을 수도 있고. 그 중에 뭐만 생각하라고 해서 흰 공과 검은 공이 각각 1개씩 나왔다. 그 경우만 생각하라는 거야. 전체 경우에서 생각하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왔을 때 이 말이야. 그럼 다르게 나오는 건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야.
그게 족구만. 족구만 빨리 감을 잡아야 돼. 이 문제를 딱 읽고, 아, 이게 족구 확률이네. 그게 빨리 돼야 돼. 그러면, 흰 공 한 개와 검은 공 한 개 나오는 거는 이쪽에서 먼저 흰 공, 이쪽에서 검은 공, 또는 반대로 이쪽 주머니에서 검은 공, 이쪽 주머니, 이게 흰 공 한 개, 검은 공 한 개를 뽑는 경우다. 그럼 그 확률을 적는데, 여기서 흰 공 한 개를 뽑을 확률은 두 개 중에 한 개니까 2분의 1이지. 곱하기. 여기서 검은색 한 개를 뽑는 거는 세 개 중에 한 개니까 3분의 1. 또는 반대로 이제 이쪽에서 검은색이야. 두 개 중에 한 개니까 역시 2분의 1. 이제 이쪽에서 흰 공은 세 개 중에 두 개니까 3분의 2다. 이게 분모가 돼. 검은 공 한 개와 흰 공 한 개 뽑을 확률을 해주고, 이때 흰 공이 B 주머니에서 나올 확률을 잡니다. 흰 공이 B 주머니에 나오는 거, 요 경우지, 요 경우. 자, 요거를 분자에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흰 공 한 개, 검은 공 한 개를 뽑는 경우, 요런 경우도 있고, 요런 경우도 있는데, 요런 경우 중에서 요런 경우가 얼마인가를 찾는. 두 사건 A, B에 대해서 이런 거는 이제 우리 1학년 때 집합 배웠지. 그런 그냥 집합 문제. 자, 먼저 PA가 0.5다 하나 나오고, 그 다음 요거는 PA 합 B의 예집합, 이거지. PA 합 B의 예집합. 그게 0.3이라는 이 말은 PA 합 B가 얼마나 되죠? 그게 0.7이라는 말과 같아요. 항상 이 사건은 전체하고 비교하면 되니까. A의 여집합이 0.3이면 A에는 0.7이다 이런 뜻이에요. A가 아닌 것이 0.3이니까 A는 0.7이다. 그래서 요식을 요렇게 보는 게 아니고 요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요식은 PA 분의 PA 겹이지. A가 먼저 일어난 상태야. 그게 0.6이야. 근데 PA가 0.3이 오잖아. 그 요식으로부터 PA 겹이가 0.5 곱하기 0.6. 그럼 요거 30에 0.3. 이때 뭘 구하랬냐면 PB 분의 PA 겹이를 구하시오. 이 말이지. PB 분의 PA 겹이를 구하시오. 자, PA 겹이는 여기서 0.3이라고 구해놨지. PB만 구합니다. PB. 자, 지금까지 봐. 선생님 뭘 써놓은 거? 문제만 쭉 적은 거예요. 이게? 문제만 쭉 적으니까 여기까지 풀어줬는데, 이제 답은 PB만 구해내면 답은 여기서 PB를 어떻게 구할까? 이제 그 생각만 해요. 이 식에서 PB. 자, 지금 이거는 한 번도 안 썼네. 이거 왜 줬을까 생각해요. 이거를 왜 줬을까 생각해요. 자, 이거는 PA 합 B라는 것은 PA 더하기 PB 빼기 PA 겹이다. PA 더하기 PB 빼기 PA 겹이. 요게 PA 합 B예요. 맞지? 그럼 PA 합 B가 0.7이라고 했고, PA는 여기서 0.5라고 했고, 자, PB는 뭔지 몰라. 그 다음 PA 겹이도 여기서 0.3이라고 했고, 그러면 여기 0.2니까 PB가 0.5가 되면 되네, 그지? 이 식으로부터 PB가 0.5다는 거를 여기 얻어내죠. 그거를 여기 0.5다만 쳐요. 이 정도는 딱 시험 내기 좋네. 어느 편의점에서
손님이, 자, 여기 조금 어렵대. 컵라면을 구매할 확률이 A다. 아죠. 4분의 1이다. PA가 4분의 1이다. 컵라면을 구매할 확률이 A다. 4분의 1이다. 그럼 컵라면을 구매하는 사건을 A다. 자, 삼각김밥을 구매할 확률을 B라고 하자. 삼각김밥을 구매하는 사건을 B라고 하면, 컵라면을 구매한 손님이 삼각김밥을 구매할 확률. 자, 삼각김밥을 구매할 확률이지. 컵라면을 구매한 상태에서, 컵라면을 구매한 상태에서 삼각김밥을 구매할 확률. 요 확률이 3분의 1이다. 요 표현을 잘 이해해야 돼. 이때 컵라면과 삼각김밥을 모두 구매할 확률은, 자, 컵라면과 삼각김밥을 모두 구매할 확률, 요거를 구하라. 이랬나? 자, 다시 봐. 컵라면을 구매할 확률, 컵라면을 구매하는 사건을 A라고 하면 PA가 4분의 1이다. PA가 4분의 1. 컵라면을 구매한 손님이 삼각김밥을 구매할 확률. 삼각김밥을 구매할 확률을 B라고 하면 컵라면을 먼저 구매한 상태지. 컵라면을 먼저 구매한 상태에서 삼각함수가 아니고 삼각김밥을 구매할 확률, 그게 또 3분이죠. 이때 컵라면과 삼각김밥을 모두 구매한다는 것은 이거를 구하라. PA교 B를 구하라. 그럼 여기서 해결하면 돼요. 요 말은 PA교 B가 그게 3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근데 PA가 여기 4분의 1이니까 PA교 B는 3분의 1 곱하기 4분의 1 해서 12분의 1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구하는 확률입니다. 됐죠? 어느 전화 설문조사에 응할 확률은 남자는 0.3이고 여자는 0.4야. 남자들은 보통 애들 뭐 설문조사회가 뭐 전화 한 번 온다 그지? 거기에 응답할 확률이 남자는 0.3이고 여자는 0.4야. 남자 2명과 여자 3명이 있어. 자, 요 안에 요 사무실에는 남자가 2명이 있고 여자가 3명, 이렇게 근무하는 사무실이 있어. 이 사무실에 전화 설문조사를 할 거야. 그래서 전화를 이렇게 걸은 거예요. 전화를 걸었을 적에 임의로 이제 한 명이 받아서 설문조사에 응할 확률을 찾는 거야. 그럼 전화를 걸었다. 누가 전화 받겠지? 누가 전화 받겠네? 남자가 받을 확률. 이러면 남자가 받을 거다. 남자가 받았다. 받은 사람이 남자니까 남자가 응답할 확률은 0.3이라고 했지. 0.3. 오는 여자가 받았어. 여자가. 그럼 여자가 받을 확률이 5분의 3이잖아. 여자가 받을 확률이 5분의 3이야. 이때 여자는 응답할 확률이 0.4야. 그죠? 그래서 이만큼이 응답할 확률이다.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고 이런 거는 조건이니까 딱 생각하고 가야 돼.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고 두 사건 서로 독립이다. PA가 3분의 1, PB가 5분의 2일 때 이거를 구할 수 있다. 자, 우리 합사건이잖아요. 요거 또는 요것이 일어날 확률을 구하라면 요놈이 일어날 확률, 요놈이 일어날 확률, 요거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이렇게 빼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거 또는 이것이 일어날 확률입니다. 요건 A가 일어날 확률과 B의 여집합이 일어날 확률, 혹은 빼기를 A 여집합과 A와 B 여집합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뺀다. 똑같은 거야, 요거하고 요거. 단지 요거는 B 자리에 B 여집합이 와 있다고 보면 돼. 이거 구하라고 했어. 구한다. PA는 3분의 2하고 나와 있네. 더하기 PB의 여집합은 B가 5분의 2잖아. 그럼 그 여집합은 5분의 3이 되겠지. PB가 5분의 2니까 PB의 여집합은 5분의 3이 되겠다. 빼기. 그 다음에 여기서 잘해야 돼. 독립이라 했잖아. A와 B가 독립이면 A하고 B 여집합도 독립, A 여집합하고 B도 독립, A 여집합하고 B 여집합도 독립. 다 독립이라 했지. A, B가 독립이다 하면 나머지 세 개도 다 독립이다. 그래서 요놈과 요놈도 독립이다. 요거 두 개도 독립이다. 자, 독립일 때는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 즉 교집합일 확률은 각각의 확률을 곱했는 거하고 같다기 때문에 PA랑 PB의 여집합을 곱했는 거하고 같다. PA랑 PB의 여집합을 곱했는 거랑 같다. 그럼 뭐 끝났네. 3분의 1 더하기 5분의 3에서 빼기를 3분의 1 곱하기 5분의 3이다. 이렇게 하면 되죠. 됐지? 어렵다 쉽다 하나도 안 어려워. 이건 이제 이건 어려운 거 한 개도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거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한번 쭉 풀고 또 한번 쭉 풀고 이래 버리면 거의 다 알게 됩니다. 자, 33. 두 사격선수 AB가 총을 한 발 쏘아 표적지의 10점 영역을 맞힐 확률은 각각 0.9, 0.8이다. 한 사람은 0.9, 한 사람은 0.8. 표적지를 맞힐 확률이 0.9, 0.8이었다. 이 두 선수가 각각 한 발씩 쏘서. 자, 그러면 두 사람이 사격 선수 두 명이 쏘는데 A가 쏘는 사건과 B가 쏘는 사건은 서로 독립이라는 거 이해되지? A가 예를 들어서 못 맞췄어. 그럼 B가 쏠 때 훨씬 더 잘 맞고 이런 게 아니잖아, 이제? 이 사격은 서로 독립이야. 자, 주사위를 던질 때에 앞에 사람이 뭐 나왔다 해서 내가 뭐 다 독립이어야 되는 거지. 물론 이제 실제는 심리적인 영향을 조금은 받지, 사실은. 어떤 뭐 경기라는 거지. 그래서 수학에서는 그런 거 생각하면 돼, 안 돼? 생각하면 안 돼, 그런 거는. 두 사람이 한 발씩 쏘는데 적어도 한 선수가 10점 영역을 맞추면 합니다. 그럼 어떻게 맞췄다는 뜻이야? A가 맞추고 B는 못 맞췄어. A는 못 맞추고 B 쪽이 맞췄어. A가 맞추고 B도 맞췄어. 이게 적어도 한 선수가 맞췄다는 거야. 그럼 아닌 거는 뭔데? A도 못 맞추고 B도 이 두 개가 아닌 거잖아. 그럼 이 세 개를 구하려고 하면 안 되겠지? 이걸 구해야 돼. 그래서 1 마이너스 언제 적어도 이런 말이 들어가요. 적어도라는 이런 형태가 들어가게 되면 1 마이너스 항상 그렇게 출발해야 돼. 1 마이너스 두 선수가 모두 맞히지 못하는 거야. 맞출 확률이 0.9니까 못 맞출 확률은 0.1이 되고
맞출 확률이 0.8이니까 못 맞출 확률은 0.2다. 이렇게 된다. 이 끝이다. A는 맞추고 B는 못 맞추고 더하기. A는 못 맞추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세 가지를 몽땅 구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경우 중에서 한 가지를 구하더라. 언제 이렇게 쓴다고? 적어도라는 형태로 문제가 주어지죠. 적어도라고 할 때는 항상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이한다는 걸 잘 기억해주고. 그럼 34. 34는 작년도 서술형 나온 문제. 당뇨병 진단 시약이 있었죠. 당뇨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알아보는 우리 약 시약이죠. 시약. 진단하는 시약이 있어요. 당뇨병에 걸린 사람을, 당뇨병에 걸려서 이 사람 진짜 당뇨병 환자야. 이 사람한테 진단 시약을 가지고 딱 검사를 했어. 그랬더니 당뇨병에 걸렸다라고 이렇게 진단이 돼요. 그럴 확률이 0.99다. 99%예요. 당뇨병 걸린 사람한테 가서 그 당뇨병 진단 시약을 가지고 딱 검사를 하면 걸렸다라고 할 확률이 0.99. 당뇨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정상인이야, 이제 정상인한테 이 진단 시약을 가지고 검사를 했어. 그랬더니 당뇨병에 걸리지 않았다라고 진단할 확률이 0.95다라고 문제에서 줍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 말 속에는 무슨 말이 들어있냐면 당뇨병이 걸렸는데 이 진단 시약을 하다 보면 한 번씩 실수를 할 수 있겠지. 안 걸렸다라고 이렇게 진단했거든요. 원래는 걸렸다라고 진단했거든요. 그럼 그 확률은 얼마나 되죠? 나머지 확률이 0.0이죠. 이해되지? 이 말이 포함이 되는 거야. 당뇨병에 실제로 안 걸린 사람들을 딱 조사를 했더니 잘못돼가지고 당신은 당뇨병에 걸렸어 라고 이렇게 진단하는 확률이 0.05다. 이 말이 포함이 됩니다. 파란색 속에는 빨간색의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다. 이 중에 이제 진단을 똑바로 하는 건 어떤 경우에 이게 진단을 똑바로 한 거지. 걸린 사람한테 걸렸다 해줘야 될 거야. 안 걸린 사람한테 안 걸렸다 해줘야 돼. 이게 진단을 똑바로 하는 거고 이건 진단이 잘못된 경우야. 이렇게 진단이 잘못될 수도 있다라고 문제에서 이제 이렇게 제시합니다. 자, 이제 당뇨병에 걸린 사람 200명하고 당뇨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 800명이 이렇게 모여있어요. 당뇨병에 걸린 사람 200명과 걸리지 않은 800명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택해서 진단했을 때 그 사람이 실제로는 당뇨병에 걸리지 않았을, 사용했더니 당뇨병에 걸렸다고 진단했을 때 한 거야. 당뇨병에 걸렸다고 진단했을 때, 그러니까 당뇨병에 걸렸다라고 진단할 수도 있지만 당뇨병에 안 걸렸다라고 진단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진단해서? 당뇨병에 걸렸다라고 진단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그게 조건부 확률이에요. 걸렸다라고 진단할 수도 있고 걸리지 않았다라고 진단할 수 있는데 제한해서 당뇨병에 걸렸다라고 진단하는 그 경우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조건부 확률. 그럼 조건부 확률 분모 잡았잖아. 자, 걸렸다라고 진단하는 거는 어떤 경우야? 이 경우하고 이 경우가 걸렸다라고 진단되는 경우지. 원래 걸렸는데 이 걸렸다라고 하는, 그렇게 걸렸다 진단할 수도 있고 원래는 안 걸렸어. 근데 진단을 잘못해서 당뇨병에 걸렸다 이렇게 진단할 수가 있다. 그래서 당뇨병에 걸렸다라고 진단받는 경우는 두 가지야. 그 사람이 실제로 당뇨병에 걸렸는데 걸렸다 이렇게 진단받을 수도 있고 실제는 안 걸렸는데 걸렸다라고 진단받을 수도 있는 거야. 잠깐만, 위부터 걸린 사람한테 걸렸다라고 진단되는 거는 걸린 사람은 확률이 얼마?
1, 2잖아. 5분 1이네. 아, 걸린 사람은 일단 걸린 사람을 그거를 시야까지 한 거야. 그러면 그 확률이 5분이지. 요 사람들 중에서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데 걸렸다라고 할 확률은 0.99. 또는, 실제는 안 걸려서, 그럼 이건 말이야. 5분은 4지. 실제는 안 걸린 사람을 선택해서 걸렸다라고 잘못 진단할 확률도 0.05만큼입니다. 이게 뭐야? 걸렸다라고 진단하였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 이때 이런 경우 중에서 걸렸다고 진단되는 경우 중에서 그 사람이 실제로는 당뇨병에 걸리지 않았을 확률을 찾는 거야. 실제로는 당뇨병 안 걸렸지, 이 사람은. 안 걸렸는데 걸렸다라고 진단하는 이렇게 될 확률을 구하시오. 걸렸는데 걸렸다라고 진단된 사람과 걸리지 않았는데 걸렸다라고 진단한 사람들 중에서만 생각합니다. 당뇨병에 걸렸다고 진단받은 사람 중에서만 생각해요. 요 사람들 중에 요 사람인 확률을 구하라. 그럼 언제 봐? 조건 확률은 계속 모양이 이렇다라는 거 알겠지? 계속 이런 모양이에요. 그리고 조건 확률은 어떤 문제가 나오는가는 무조건 한 문제는 100% 나와요. 100%. 그럼 조건부 확률은 제일 중요한 게 뭐고? 문제를 읽고 이 말이 딱 나와. 이 말이. 무슨 말이 나와? 전체에서 보는 게 아니고 전체 중에 일부분에서 본다는 그 말이 뭐 할 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 말을 보고 아 이거는 조건부 확률이네. 그것만 알아채버리면 그 다음에 그렇게 되는 경우를 구해가 요 두 경우 중에 어느 경우인가 그런가. 물론 보면 경우가 두 개만 있는 게 아니야. 두 개일 수도 있고 또 한 개가 더 돼서 세 개일 수도 있고 그건 이제 경우에 따라서 달라져요. 됐지? 프로야구, 하여튼 야구에서 7번의 경기 중 먼저 4번을 이기는 팀이 우승한다. 요거는 앞에 비슷한 간품들이 있다. 7번의 경기 중 먼저 4번을 이기는 팀이 우승한다. 먼저 4번을 이기면 우승이야. 현재까지 3번의 경기에서 A팀이 현재까지 이렇게 2번을 이겼고 B팀이 1번을 이긴 요 상태, 현재가. 그럼 앞으로 누가 우승할 확률이 높아? 당연히 A가 높겠지. A가 한 판 더 이길 수 있으니까. 두 팀이 이길 확률은 똑같아. 실력도 비슷한 형태야. 그리고 비기는 경우도 없어. A팀이 우승할 확률을 구하시오. A팀이 우승할 확률. 요런 유형으로 이제 시험 달리니까 잘 이해되는데. A팀이 우승한다는 것은 A가 4번을 이겨버리면 우승이잖아. 그게? 4번 이기는 방법을 그냥 생각하면 돼요. A가 4번 이기는 방법. 자, 그걸 어떻게 잡느냐면, 자, 먼저 봐. 지금 우리 뭘 구하라 했어? 먼저, 뭘 구하라 했는데 지금, 이거 구하라 했지. 구하라긴 이거 구하라 했잖아.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이걸 구하라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구하면 안 돼. 그래도 이거 구해야 돼. 그래서 1-PA를 하면 그게 바로 PB가 되겠죠. 왜 그러냐면 B는 한 판밖에 안 이기기 때문에 B가 이길 수 있는 경우는 길게 더 많이 해야 돼. 더 많이. 그래서 무조건 A가 이기는 확률을 구합니다. A가 4번을 이긴다. 4번. 몇 번 더 이겨야 돼? 2번을 더 이겨야 돼. 2번을. 자, 그럼 2번을 더 이기는 방법을 생각해봐. 연속해서 2번 만에 바로 끝장내면 되겠다. 이거 2번 만에 끝장내면. 근데 2번 다 연속으로 이기지 못하는 경우는 한 판 더 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이제 3번 만에 끝장낼 거야. 3번 만에. 3번 만에 끝을 낸다는 것은 앞에 요 2번은 A하고 B가 1승씩 나눠 가진다. 1승 1패를 하고 아직까지 2번을 못 이겼기 때문에 그 다음에 A가 3번째 가서 이겨버립니다. 또 요렇게 해도 돼. 3판째까지 승부가 안 났어. 그 말은 A가 2번만 이기면 되는데 아직까지 2번은 못 이기고 이렇게 해서 아직까지는 한 판밖에 못 이겼어. 4번째 가서 A가 이겨.
자, 여기 가서 A가 한 판밖에 못 이기. 두 판만 이기면 끝나버리니까 이게 아니 두 판 못 이겼다는 말이지. 자,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무슨 말이야? B가 네 번을 다 이겨버리지, 벌써. 그 B가 우선 해버리는 거지. 이런 경우는 생각하면 안 되겠지. 요 세 가지 경우만 생각하면 돼. 저렇게 계속 하는 게 아니고, B가 먼저 네 판을 이겨버리면 B가 이깁니다. 이해됐지? 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이거는 연속으로 이깁니다. 그럼 이길 확률은 실력이 서로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어요. 이기고, 이깁니다. 자, 이건 어떻게 하느냐면, 두 판을 해서 1승 1패를 하고 세 판째 A가 이기는 거예요. 두 판 동안에 1승 1패. 이기고, 지고, 이기고, 이렇게 1승 1패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독립시행의 확률을 합니다. 2C1. 2C1. 자, 이기는 게 한 번 나오겠지. 두 판 중에 한 판을 이기는 거고 한 판을 지는 거잖아. 이기는 확률이 한 번. 지는 확률도 한 번. 그럼 여기 2승 1패를 1승 1패를. 그리고 마지막에 A가 이겨줘야 되지. 이렇게. 마지막에 가서 또 A가 이겨줘야 돼. 반드시 A가 이겨. 이렇게 하면 안 돼. 이 세 판 중에 두 판 이기는 거. 3시 이렇게 해버리면 돼,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A가 이기고 세 판만 이기는 게 아니라 두 판만에 끝나버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요까지를 먼저 결정을 하고 네 번째에 A가 이겨요. 그럼 세 판 중에 한 판밖에 역시 못 이기는 거야. 그럼 이기는 게 몇 번? 한 번. 지는 것이 두 번. 그리고 마지막에 A가 또 이겨줬습니다. 해서 요거를 다 세 개를 더해주면 그게 A가 이길 확률이에요. 아, 이거 잘못 찍었다. A가 아니고 B지, B. A가 한 판밖에 못 이기거든요. A가 한 판밖에 못 이기거든요. 됐죠? 35번 이해 잘 했는데 35번 대단한. 자, 4명이 일렬로 서서 사진을 찍을 때 4명이 일렬로 서서 사진을 찍을 때 준영이와 희선이가 양 끝에 설 확률이에요. 4명이 일렬로 서는 모든 경우 중에서 4팩 중에서 특정한 2명이 양쪽 끝에 이렇게 서는 거예요. 양쪽 끝에. 그리고 그 사이에 2명이 이렇게 배열하는 방법. 여기 설 사람은 정해졌지. 준영, 희선이니까 2팩 양쪽에 세우고 남아있는 2명이 가운데 배열하면 돼요. 곱하기 2팩. 항상 확률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그래서 분모를 항상 이렇게 잡을까. 부분집합 중 임의로 한 개를 택할 때, 그럼 부분집합은 원소가 5개가 있으니까 부분집합은 뭐야? 2의 5승계가 만들어지겠지. 32개 중에 한 개를 택할 때. 그럼 32분의 이렇게. 32개의 부분집합 중에 한 개를 택하는 거예요. 32분의 5를 포함하지 않을 확률이지. 그럼 5가 없는 상태의 부분집합은 5를 빼고 나머지가 만들어지는 부분집합은 5가 절대 없대요. 그래서 2의 4승은 16이다. 그래서 2분의 38은 해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해설을 잘 정리해야 되는데, 2개를 더해서 100을 만족시키는 양의 정수 XY 순서상
양의 정수 XY 순서상. 양의 정수래. 양의 정수. 자연수. 그럼 이건 해보면 되네. 1일 때 99, 2일 때 98, 3일 때 97, 99일 때 1, 여기까지. 그래서 몇 개? 99개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택할 때 99분의 이렇게 하죠. 여기까지 이해되지? 요거를 만족하는 자연수 XY 순서상은 이렇게 해서 99. 이렇게 구해도 되지만 자연수에 구하는 거죠. 자연수. 중복조합에서 배웠다. 자연수에는 XY를 합쳐서 100개를 뽑아오면 되는데 XY는 미리 하나씩을 뽑아놓으면 되지. 그러면 안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씩 뽑았기 때문에 98개만 가져와요. 그래서 2개에서 중복해서 98개를 뽑는 방법수가 바로 요렇게 99하고 같다는 거예요. 요렇게 구인 99가 바로 요 뜻이에요. XY를 미리 하나씩 뽑아놓고 요가 됐죠? 그래서 일단 그 가지수는 총 99가지야. 99가지가 있는데 99분은 이제 무슨 경우를 찾느냐면 그때 그 두 수의 곱이 2400이 돼요. 2400. 자, 여기서 이제 내용 조금 이제 정리해야 된다. 지금 이 XY는 어떤 XY냐면 합이 일정한 거예요. 요 말은 합이 일정, 이 말이 합이 일정. 그때 곱에 대해서 묻고 있잖아. 합이 일정할 때, 그때 곱에 대해서 묻고 있다. 합이 일정할 때, 그때 곱에 대해서 묻고 있다. 그럼 우리 이런 거 기억나지? X가 양수, Y가 양수일 때, 두 수를 더해서 2를 나누면, 두 수를 곱해서 제곱근을 치는 것보다는 크거나 같다. 산술, 기하, 평균 사이에 그런 관계 있었잖아. 1학년 때 배웠고. 1학년 때 우리 절대부등식 거기서 배웠고. 산술, 기하, 평균 사이에 그런 관계가 있어. 자,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두 수를 더해서 1을 나누면 요걸 우리 산술 평균이라고 하지. 두 수를 곱해서 제곱근을 치는 요거를 기하 평균이라고 해. 요 사이는 항상 이런 관계야. 그런데 이와 같이 합이 일정해. 합이 일정해. 이 합이 100이야. 100. 그럼 이건 50이 되겠지 지금은. 합이 100이면 그럼 곱은 어떻게 돼? 2500보다는 작거나 안 돼. 제곱해줍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곱의 최대값이 2500이다 이 뜻이야. 곱의 최대값이 2500이다. 언제? 두 수가 같을 때. 산술 기하평균에서 배웠던 거다. 합이 일정하면 곱은 250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곱은 최대값을 가져요. 언제 그렇게 되느냐면 두 수가 같을 때, 즉 두 수가 모두 50입니다. 더해서 100이 되는 수 중에 제일 클 때가 언제냐면 50 곱하기 50 돼서 요게 2500이야. 이게 합이 100이 되는 수 중에 제일 클 때야. 그럼 1부터 우리 쭉 와서는 그 앞에는 49 곱하기 51이지. 요것보다는 요게 더 커. 51 곱하기 49 요것보다는 요게 더 커. 요렇게 해서 요건 일씩 커지고 요건 일씩 작아지는 형태로 가면 그 다음에 48에서 52가 될 거고 이쪽엔 52에서 48 이런 곱들은 지금 2500에 가깝지. 갈수록 작아지는 거야. 이게 멀어질수록. 그런데 우리가 언제 2400이 되느냐면 40 곱하기 60일 때 요게 40이 되고 요게 60이 되면 요게 2400이잖아. 이것도 이렇게 쭉 오다가 요게 60이 되고 요게 40이 될 때 요때 2400이 돼. 자, 이 가운데가 제일 큰 거지. 그게 2400보다 커야 돼요. 2400보다 큰 거는 요 사이에 있는 요게 몇 개고를 찾아주면 돼요. 요게.
조금 어렵다. 그냥 대충 찾아도 찾을 수 있는데 요 뜻을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해서 찾으면 조금 더 유용하게 찾는. 그리고 요 개수는 봐. 지금 요거를 중심으로 딱 대칭돼 있지. 40에서 49까지는 몇 개? 10개. 0부터 9까지니까. 여기 10개 있으면 여기도 10개가 있고 여기 또 한 개 있으면 11개지. 99개 중에 11개가 골라. 91개 중에 11개. 다시 21개. 요게 10개니까 여기 10개니까 11개가 아니고 21개. 그래서 이제 약분해서 이제 정리해주면 그게 확률. 요렇게 해서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이렇게 처리하기는 어렵다, 그지? 어려우니까 책에 있는 요 문제만이라도 요렇게 처리할 수 있게끔 좀 정리를 해봐. 자, 139. A하고 B는 서로 배반이다. 배반이라는 게 무슨 말인데? P, A교 B가 0이다. 이게 배반이란 말이지. 독립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데? P, A교 B가 PA 곱하기 PB더라. 이거 헷갈리지 않도록 잘해놔. 독립이다 라고 하면 이런 말이고, 배반이다 라고 하면 이런 뜻이야. 독립이다, 배반이다 라고 하면 뜻을 이렇게 해줘요. 이제 본다. PA가 4분의 1이다는 조건이 하나 있고, 요거는 뭔데? A 합 B의 여집합이잖아. A 합 B의 여집합이 81이야. 요거는 뭔 말인지 알겠지? 드물어간 법칙. A 합 B의 여집합이 8번이기 때문에 P, A 합 B가 8분의 7이다는 뜻이 돼. A 합 B가 아닌 게 8분의 1이기 때문에 A 합 B에 해당하는 것은 8분의 7이다. 됐죠? 근데 배반이기 때문에 이 배반이라는 것 때문에 이 PA 합 B는 PA 더하기 PB랑 같은 거야, 그지? PA 더하기 PB랑 같은 거야. PA 합 B. 자, 여기서 요게 8분의 2니까 PB는 8분의 5가 됐다는 걸 알 수 있다. 배반일 때, 독립일 때, 자, 그거를 구분 잘하자는 거네. 자, 140번. 다음은 어느 학교 2학년 전체 학생 320명을 대상으로 제2 외국어 선택 과목을 조사하여 만든 표다. 중국어, 일본어, 남학생, 여학생. 이때 임의로 한 명을 뽑은 학생이 중국어를 선택한 학생일 때, 또 임의로 한 명을 뽑는데 그게 중국어만 있나? 일본어도 있고 막 이럴 건데, 그지? 근데 그게 중국어를 선택한 학생일 때, 그는 이 말은 연마들 중에서만 보시오, 이 말이죠. 연마들 중에서만 보시오. 그래서 분모는 360이 되는 게, 320이 되는 것이 아니고 160이 분모다. 이게 조건망. 조건망은 전체에서 보는 게 아니고 제한된 그 부분 안에서만 보라는 게 그게 조건부 확률에 해당. 남학생일 확률. 남학생을 160으로 하면 돼, 안 돼? 안 돼. 요 학생 중에만 생각합니다. 중국어를 배운 학생 중에. 아까 같이 피아노를 배운 적이 있는 학생 중에서만 이야기했어요. 중국어를 배운 학생 중에서만 남학생은 90명이다. 그래서 그만큼이다. 요게 이제 조건부 확률 문제 중에 표로 주어지는 제일 쉬운 문제.
중국어를 배운 학생일 때 남학생 160명 중에서 90명. 141. 표본 공간 S의 두 사건 A, B가 서로 배반 사건이고 사건 C는 사건 A의 여사건이다. 표본 공간 안에 A하고 B는 이렇게 있겠지. 서로 배반이고 했기 때문에 A하고 B는 이렇게 있어. 근데 C는 A의 여사건이야. C는 A가 아닌데 들어있는 A가. 그럼 A가 아닌데 들어있다는 말은 이렇게 C가 들어있을 수도 있지만 뭐 B하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B를 몽땅 포함해서 이렇게 이런 걸 알 수 있다 없다 모르는 거야, 그지? 단지 A하고만 교집합이 없다 그런 뜻이야. 시간 다 돼라 참는다. 사람 방법에 바꿔줘. 누구는 차를 안 돼. 누구겠노? A 교 B는 A 교 B는 봉집합이니까 A 교 B. 그 다음에 A 합 C지. 다시 C는 다시 아까 문제 잘못 봤다. 다시 할게. C 잘못했다, 그지? C는 어디가 C냐면 C는 A의 여사건이 됐잖아. A가 아닌 거는 다 C라 이 말이야. C는 어디가 C냐면 이게 C가 됩니다. 이게 C다. 초록색이 다 C가 됐다 이 말이야. A의 여사건이 C다. C는 A의 여사건이다. 자, 그러면 A, C의 합집합 A하고 A가 아닌 게 합하면 전체 집합. A하고 A 여집합하고 합집합은 전체 집합. 그 다음에 C의 확률은 B의 확률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게 맞다라는 거 이해되나? 초록색의 확률은 요 B보다는 크거나 같다. 같을 수도 있겠나? 같을 수 있지. 요 A, B 요것이 아닌 요쪽 편에 아무것도 없어 봐봐. 요쪽 편에 요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요 부분에 아무것도 없다 이거. 그럼 나머지는 몽땅 B에 들어야 돼. 그러면 C나 B나 같은 거지. 그래서 PC는 PB보다 크기만 되는 게 아니고 같을 수도 있다. 그 다음 요거는 PB분은 PA교 B지. 근데 A교 B 이게 0이잖아요. 서로 배반이니까. 그럼 0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요게 틀려. 0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했으니까 틀려. 그 다음 5번은 PB분은 PB교 C다. 그지? 자, PB는 요만큼이지. PB는 요만큼이야. 근데 B하고 C의 교집합도 똑같잖아. 요만큼이다. 요 B하고 초록색하고 교집합도 역시 B가 된다. 이 확률이 이거랑 같은 확률이에요. 그래서 1이 된다. 요것도 맞네. 두 사건 AB에 대하여. 두 사건 AB에 대하여. PA는 3분의 1. PB의 여집합은 4분의 3. 이때 B바 A가 이렇더라. 자, PA는 그냥 3분의 1하고 적을게. PA는 3분의 1. PB의 여집합이 4분의 3이니까 PB는 4분의 1이란 말이겠지. B가 아닌 게 4분의 3이니까 B는 4분. 그 다음 요거는 PA분의 PA교 B네. 그게 3분의 1인데 PA가 또 3, 여기 3분의 1이네. 그럼 곱하시면 3분의 1, 3분의 9분의 1. 저 PA교 B가 9분의 1이다. 또 요거를 다 구해낼 수 있죠. 거기서 요거 구하랬지. 자, 요거는 PB의 여집합분은 PA교 B의 여집합. 자, 요까지는 잘해, 요까지는. 요까지는 잘해놓고 마지막 처리가 안 되어서 안 부러진 사람.
PB 여집합 이것도 쉬워. PB 여집합은 4분의 3이지. 요거는 4분의 3. 자, PA교 B 여집합. 이거를 이제 어떻게 구할까 생각. PA교 B 여집합. 자, A교 B 여집합 어디냐면 A 빼기 B 여기를 의미하지. A면서 B가 아닌 거. PA교 B 여집합하고 이게. 자, 이 확률을 어떻게 구할까? PA에서 PA교 B를 빼버리면 되잖아. A에서 B를 빼면 안 돼. A에서 A교 B 요것만 빼야 돼. 요것만. 그래서 PA 3분의 1에서 PA교 B 9분의 1을 빼는 요게 분자가 돼. 요건 이제 분자 찾는 것만 잘 이해해 줍니다. PA에서 PA교 B를 뺀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축구팀이 홈 경기와 원정 경기 순서로 두 번의 경기를 하는데 홈에서 승리할 확률은 3분의 2. 홈에서 승리하는 경우를 A, 원정에서 승리하는 경우를 B. 그럼 홈 경기에 승리할 확률은 PA가 3분의 2다 이 말이지. 홈 경기에서 승리. 홈 경기에서 승리했을 때 원정 경기에서 승리할 확률. 원정 경기에서 승리할 확률인데 홈 경기에서 이미 승리한 상태지. 요 상태에서 원정 경기 승리할 요 확률이 R이라고 해요. 축구팀이 홈 경기와 원정 경기에서 모두 승리할 확률. A 교 B. 요거를 구했더니 또 3분의 1이었어요. 자, 아까 전에 우리 컵라면 삼각김밥 하는 문제 있지. 그거나 이거나 똑같은 거. 그 문제도 그렇고 이 문제도 그렇고 요 부분을 이해를 잘해야 돼. 요 부분이 요런 표현이다 하는 게 이해가 돼요. 홈에서 승리하였을 때 원정에서도 승리합니다. 원정에서 승리할 확률이 아니지. 홈에서 승리하고 원정에서 승리, 이 확률을 구하는 게 아니고 홈에서 승리한 경우에서 원정 경기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럼 전체 경우를 홈 경기에서 승리할 수도 있고 승리 못할 수도 있고 승리하는 경우만 생각했을 때 원정 경기에서 승리한다. 다른 말이야. 홈 경기 승리하고 원정 경기도 승리한다 이 말이. 그럼 요 말은 이런 뜻이잖아. PA 분의 PA 교 B다 이 말이지. 그럼 PA가 3분의 2, PA 교 B가 3분의 1. 요 놈이 R이기 때문에 R은 2분의 1이 됩니다. 요 문제하고 아까 전에 삼각김밥 문제, 그게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 두 개를 잘 정리해라. 자, 44. 빨간 공과 파란 공을 합하여 7개의 공이 주머니에 들어있다. 이 주머니에서 각 을이 빨간색, 파란색이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합해서 7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갑과 을이 차례대로 한 개씩 임의로 꺼낼 때, 자, 먼저 갑이 빨간색 공을 꺼내고 을이 파란색 공을, 갑과 을이 차례를 한다게 먼저 뽑는 게 갑이지 나중에 뽑는 게 을이고, 그게 빨간색 파란색이다. 그걸 꺼낼 확률을 구했더니 그게 7분의 2가 되더라. 이때 요 파란색 공의 개수를 구하셨다. 요 파란색 공이 몇 개 있겠냐, 여기 n개 있다. 그럼 이거는 7-n개가 있겠지. 7-n 합해서 7개라 했습니다. 합해서 7개다 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빨간색을 꺼내야 돼. 갑이 빨간색을 꺼내야 돼. 먼저 뽑는 사람이 빨간색을 꺼내야 돼. 갑이 빨간색. 그 빨간색은 몇 개 중에? 7개 중에 7-n개가 있잖아.
곱하기 이제 얼음 파란색을 뽑아야 돼. 이제 하나를 뽑아서 은행공은 다시 넣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6분의 이렇게 되겠지. 빨간색 공이 한 개 빠져나갔으니까 6분의 파란색은 그때 몇 개가 있어? n개가 있다. 파란색을 n개, 빨간색을 7-n개가 있다라고 그랬더니 그 확률이 7분의 2가 되더라. 그 확률이 7분의 2였다. 됐지? 그럼 7은 약분돼서 곱해버리면 없어지네. 그럼 7-n 곱하기 n을 했더니 그게 6을 곱하면 12가 돼. 그럼 n제곱 마이너스 7n 플러스 12가 0이 돼서 이렇게. 그래서 n은 3 또는 4가 돼. n이 3이 되면 파란색은 3개, 빨간색은 4개고 반대로 n이 4가 되면 요게 4개고 빨간색이 3개. 근데 파란 공이 빨간 공보다 많다고 했지. 많기 때문에 요 경우를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파란 공은 4개, 빨간 공은 3개. 파란 공의 개수를 구해라. 자, 오늘 144번까지 했다.